우리는 이 금색 종이가 행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30년 전엔 온 가족이 배 터지게 먹던 짜장면 30그릇이 지금은 치킨 한 마리도 간당간당한 1인용 식사권이 됐습니다. 이건 물가 상승이 아닙니다. 당신의 지갑을 노린 가치절도 사건입니다. 조카에게 5만 원을 뺏기고도 욕먹는 억울한 당신. 도대체 누가 내 짜장면 29그릇을 훔쳐갔을까요? 그 범인의 단서가 바로 이 1990년 메뉴판 속에 있습니다. (1000원) 지금 들으면 편의점 껌 한 통값도 안 되는 이 숫자가 불과 30년 전에는 대한민국 가장들의 든든한 한 끼였습니다.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세뱃돈으로 받은 10,000원짜리 한 장을 중국집 카운터에 내민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장님은 군말 없이 짜장면 10그릇을 내주고 서비스로 군만두까지 얹어줬을 겁니다. 그 시절 10,000원은 반 친구들 전체에게 한턱 쏘고도 남는 골든벨 티켓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오늘 똑같은 10,000원을 들고 중국집 문을 두드려 봅니다. 10그릇은커녕 자리에 앉기도 전에 쫓겨납니다. 간짜장 한 그릇에 12,000원, 배달비까지 포함하면 15,000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30년 전엔 황제처럼 대접받던 그 돈이 이제는 혼자서 밥 한 끼도 못 사 먹는 빈민 체험권으로 전락했습니다. 지폐에 그려진 세종대왕님의 표정은 그대로인데 그분이 가진 힘, 즉 돈의 근육만 쪼그라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물가 상승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것은 강제 너프 패치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이 밤새워 키운 게임 캐릭터의 공격력을 운영자가 아무런 공지 없이 절반으로 깎아버린 상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내가 가진 아이템 개수는 그대로인데 몬스터들의 체력만 10배로 늘어난 셈이죠. 정부와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수도꼭지 틀듯이 콸콸 쏟아부을 때마다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현금의 가치는 물탄 맥주처럼 밍밍해졌습니다. 마트 계산대 위에 놓인 장바구니를 보면 이 현기증 나는 현실이 더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10년 전 5만원권 한 장이면 카트의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고기와 과일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묵직한 비닐봉지 2개를 양손에 들고 나오며 명절이구나 실감했었죠. 그러나 지금 5만원으로 살 수 있는 건 사과 3알과 시금치 1단, 그리고 계란 한 판이 전부입니다. 카트는 텅 비었고 무게는 가벼워졌지만 영수증에 찍힌 총액은 여전히 5만원입니다. 물고는 줄었는데 돈만 그대로 나가는 마법. 누군가 내 장바구니에 구멍을 뚫어 내용물만 쏙 빼간 것 같은 박탈감. 이 거대한 상실감 속에서 어른들은 본능적으로 지갑을 닫습니다. 내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세뱃돈을 받는 아이들은 이 물가 너프의 역사를 모릅니다. 그들에게 5만원은 여전히 5만원이어야 하는데 막상 편의점에 가면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사실에 당황합니다. 어른들의 머릿속에 있는 과거의 5만원, 그리고 아이들이 체감하는 현실의 5만원, 이 두 세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 바로 설날 아침입니다. 서로 다른 환율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으니 대화가 통할 리 없습니다. 이 비극적인 계산착오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조카가 방금 편의점에서 나오며 바닥에 구겨버린 잔액 부족이 찍힌 영수증입니다. 잔액 부족. 편의점 영수증에 찍힌 이 4글자는 단순한 결제 오류가 아닙니다. 세대 간의 화폐 감각이 완전히 어긋나 있다는 시스템 경고창입니다. 삼촌이 조카에게 호기롭게 건넨 5만원권 한 장. 삼촌의 대뇌피질 속에 저장된 이 돈의 가치는 여전히 노란색 보석입니다. 본인이 학생이던 시절 5만원은 친구들 전체를 데리고 분식집을 털어도 거스름돈이 남는 거금이었으니까요. 삼촌의 경제 운영체제는 아직 물가가 저렴했던 2010년 서버에 접속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5만원을 건네면서 마치 전 재산을 하사하는 왕처럼 뿌듯한 표정을 짓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봉투를 받아든 중학교 2학년 조카의 표정은 묘하게 굳어 있습니다. 조카가 접속해 있는 2026년 서버에서 5만 원은 보석이 아니라 그저 치킨 1.5마리 교환권일 뿐입니다. 요즘 브랜드 치킨 한 마리에 배달비까지 합치면 3만 원에 육박합니다. 친구와 둘이서 치킨 한 마리 뜯고 PC방 가서 몇 시간 놀면 증발해버리는 아주 애매하고 초라한 액수죠. 삼촌은 아껴 써라 라고 덕담을 던지지만 조카는 속으로 비명을 지릅니다. 아껴 쓸 돈이 어딨어요. 숨만 쉬어도 사라지는데. 이것은 조카가 버르장머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구매력의 시차, 타임 드래그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환율을 가진 두 나라 사람이 만나 거래를 하니 계산이 맞을 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설문조사 데이터를 보면 이 비극은 더 명확해집니다. 10대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세뱃돈의 적정선은 10만 원. 하지만 어른들이 생각하는 심리적 마지노선은 여전히 5만 원. 정확히 2배의 갭이 발생합니다. 이 5만 원의 차이, 바로 이 지점이 명절마다 반복되는 가족 간 눈치 게임의 발원지입니다. 조카는 삼촌이 나를 짠돌이 취급하나 라고 오해하고 삼촌은 요즘 애들은 돈 귀한 줄 모른다 하며 혀를 찹니다. 사실 진짜 범인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몰래 돈의 가치를 갉아먹은 인플레이션이라는 투명 괴물인데 가족끼리 서로를 탓하며 상처만 주고받는 꼴입니다. 결국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한 어른들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합니다. 10만 원을 주자니 내 등골이 휘고 5만 원을 주자니 조카의 실망한 눈빛을 볼 자신이 없으니까요. 구석진 방으로 도망친 삼촌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듭니다. 조카 3명, 인당 10만 원이면 30만 원. 이번 달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뺀 통장 잔고를 입력하고 뺄셈 버튼을 누릅니다. 액정에 떠오른 차가운 숫자 앞에 가장의 얼굴은 흑빛이 됩니다. 이 계산기가 내린 결론은 잔인하지만 명쾌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붉게 떠오른 마이너스 30만 원. 이 섬뜩한 숫자를 본 순간 삼촌들의 뇌리에는 단 하나의 생존 본능만 남습니다. 도망쳐라. 이것은 비겁한 변명이 아닙니다. 전투력 측정기가 상대는 너무 강하다라고 경고하는데 굳이 맨몸으로 덤비는 건 용기가 아니라 객기니까요. 결국 이번 설명절, 수많은 어른들이 조카들과의 만남을 피해 잠수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게임으로 치면 강제 접속 종료를 선언한 셈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돌려보면 이 탈주 닌자들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성인 남녀 10명 중 3명, 무려 42%가 올해는 세뱃돈을 안 주고 안 받겠다라며 사실상의 경제적 휴전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명절을 가족이 모여 정을 나누는 따뜻한 파티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스가 등장한 이후 할머니 집은 입장료만 수십만 원이 깨지는 고난도 유료 던전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기름값은 올랐고 과일값은 미쳤으며 조카들의 눈높이는 에베레스트 꼭대기에 가 있습니다. 이 살벌한 던전에 빈손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 차라리 입장 자체를 포기하고 방에 틀어박혀 넷플릭스나 보겠다는 명절 셧다운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과거에는 돈 없으면 몸으로 때운다는 말이 통했지만 자본주의 레벨이 만렙에 달한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돈이 없으면 만남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이 잔혹한 유료화 시스템. 결국 삼촌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뿐입니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무리하게 지갑을 열거나 아니면 미안하다, 이번엔 못 간다라는 문자 한 통을 남기고 사라지거나. 하지만 여기서 진짜 비극은 무리해서라도 조카를 보러 가기로 결심한 생존자들에게 일어납니다. 지갑을 탈탈 털어 간신히 현금을 마련했지만 그 돈의 상태가 영 좋지 않습니다. 은행에 가서 신권을 바꿀 시간도 여유도 없었던 삼촌의 주머니에서 나온 건 꾸깃꾸깃 구겨진 1,000원짜리와 5,000원짜리 몇 장뿐. 빳빳한 봉투는커녕 급하게 주머니에서 꺼내 아이 손에 쥐어준 그 돈은 마치 쓰레기통에서 방금 건져 올린 듯 처참하게 구겨져 있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처참하게 구겨진 지폐 뭉치. 삼촌은 돈의 가치는 똑같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겠지만 이 꼬깃꼬깃한 종이를 받아든 조카의 뇌 속에서는 전혀 다른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미국의 한 대학 연구팀이 아주 잔인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똑같은 액수의 돈을 나눠주는데 한 그룹에는 방금 인쇄소에서 나온 듯한 빳빳한 신권을 주고 다른 그룹에는 기름때가 묻고 너덜너덜한 헌돈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몰래 지켜봤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헌돈을 받은 사람들은 그 돈을 마치 뜨거운 감자처럼 취급했습니다. 주머니에 넣기도 찝찝하고 지갑에 넣자니 모양이 안 사니까 눈앞에 보이는 아무 가게나 들어가서 껌을 사든 콜라를 사든 당장 써버리려고 안달이 났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지폐의 훼손 효과, 크리스빌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뇌는 더럽고 구겨진 돈을 오염된 물건으로 인식해서 빨리 내다버려야 할 소모품으로 분류해버리는 겁니다. 게임으로 치면 인벤토리 칸만 차지하는 잡동사니 아이템 취급을 하는 거죠. 반면 빳빳한 신권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돈을 받자마자 조심스럽게 지갑 가장 깊숙한 곳에 펴서 넣었습니다. 이 돈을 쓴다는 건 마치 새로 산 한정판 피규어의 포장지를 뜯는 것처럼 아까운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신권은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라 소유하고 싶은 자산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소비 욕구가 억제됩니다. 결국 삼촌이 급하게 주머니에서 꺼내준 그 구겨진 5만 원은 조카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던진 셈입니다. 이건 더러운 종이 조각이니 당장 편의점에 가서 탕후루나 사 먹고 없애버려라.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뜩이나 돈의 가치가 떨어졌는데 지폐의 상태마저 엉망이라면 그 돈은 빛의 속도로 증발합니다. 조카의 경제관념을 망친 건 어쩌면 아이의 낭비병이 아니라 삼촌이 건넨 지폐의 주름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진짜 부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들은 돈의 액수를 늘리는 대신 돈을 담는 그릇을 바꿉니다. 중국이나 일본의 자산가들이 명절 때마다 집착적으로 준비하는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가리는 용도가 아닙니다. 그 속에 든 종이를 신성한 자금으로 승격시키는 일종의 포장지, 바로 이 물건입니다. 화려한 금박이 박힌 붉은색 봉투. 중국에서는 이것을 홍바우라고 부릅니다. 14억 인구가 설날만 되면 마치 종교 의식처럼 주고받는 이 붉은 종이는 단순히 돈을 가리는 포장지가 아닙니다. 앞서 본 꼬깃꼬깃한 헌돈이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편의점으로 직행했다면 이 봉투에 담긴 빳빳한 신권은 일종의 봉인된 아이템으로 신분이 상승합니다. 중국인들은 이 붉은색이 나쁜 기운을 눌러준다고 믿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소비 충동을 억제하는 강력한 심리적 방어막, 포스필드입니다. 돈이 붉은 봉투에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당장 써버릴 현금이 아니라 집안 깊숙한 곳에 모셔두어야 할 자산으로 뇌의 인식이 바뀝니다. 게임으로 치면 일반 아이템에 전설 등급 스킨을 입혀서 함부로 상점에 팔아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바다 건너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포치부쿠로라는 아주 작은 봉투에 지폐를 3번 접어서 넣습니다. 돈을 접는 행위, 그리고 봉투에 밀봉하는 행위, 이 번거로운 과정 자체가 상대방에게 이건 쉽게 얻은 돈이 아니다라는 무언의 압박을 줍니다. 그냥 줬으면 바로 뽑기 기계로 들어갔을 돈이 봉투를 뜯고 돈을 펴는 언박싱 과정을 거치면서 그 무게감이 2배로 뻥튀기 되는 겁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5만 원의 가치가 반토막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복구 전략은 바로 이 의식, 리추얼에 있습니다. 돈의 액수는 시장이 정하지만 돈의 품격은 주는 사람이 정합니다. 아무리 물가가 올랐어도 정갈한 봉투에서 나온 빳빳한 신권은 여전히 강력한 카리스마를 뿜어냅니다. 조카가 액수가 적다고 불평하기 전에 이 돈은 함부로 쓸 수 없다는 압도적인 분위기를 먼저 연출하는 고도의 심리전인 셈입니다. 자, 이제 당신은 성공했습니다. 헌돈 대신 신권을 준비했고 멋진 봉투에 담아 건네줌으로써 짠돌이 삼촌이라는 오명도 벗었고 조카에게 돈의 무게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잔혹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봉투를 받아든 아이들의 행동이 2갈래로 갈라집니다. 평범한 가정의 아이들은 이 돈을 소중히 간직하다가 결국 최신형 스마트폰이나 비싼 패딩을 사는 데 씁니다.
소비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하지만 소위 말하는 금수저 집안, 강남의 일부 초등학생들은 봉투를 받자마자 전혀 다른 곳으로 달려갑니다. 편의점도 백화점도 아닙니다. 그들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스마트폰을 켜고 빨간색 숫자가 요동치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합니다. 빨간색 화살표와 함께 찍힌 수익률 15%. 스마트폰 액정 속에서 요동치는 이 숫자는 게임 스코어가 아닙니다. 세뱃돈이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서버에서 스스로 증식하고 있는 일종의 자동 사냥 현장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세뱃돈을 받으면 PC방으로 달려가거나 마라탕 가게 앞에 줄을 설 때, 강남의 일부 초등학생들은 주식 계좌를 엽니다. 친구들이 게임 회사에서 만든 신규 캐릭터 스킨을 3만 원 주고 살 때, 이 아이들은 그 게임 회사에 주식을 3만 원어치 사모읍니다. 전자는 돈을 아이템으로 바꾸는 순간 가치가 0원이 되지만 후자는 내가 자는 동안에도 내 돈이 일을 해서 덩치를 불려나갑니다. 어른들이 말하는 돈이 돈을 번다는 개념을 이 아이들은 튜토리얼도 없이 실전에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부모의 재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입니다. 평범한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돈은 아껴 쓰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건 방어력만 높이는 탱커 육성법입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이라는 몬스터의 공격력이 방어력을 뚫어버린 지금 아끼기만 해서는 체력이 깎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금융교육이 선행된 가정에서는 돈을 굴리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돈을 창고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전장에 내보내 전리품을 챙겨오게 만드는 딜러 육성법이죠. 결국 10년 뒤 두 아이가 사회에 나올 때쯤 격차는 돌이킬 수 없이 벌어집니다. 한 명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은행 예금이라는 낡은 금고에 넣어두고 인플레이션에 갉아먹히지만 다른 한 명은 자본소득이라는 강력한 패시브 스킬을 장착하고 시작합니다. 출발선부터가 다른 완벽한 페이 투 윈 게임이 돼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투자 조기 교육조차 불가능하게 만드는 더 큰 변화가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세뱃돈을 주고받는 물리적 행위 자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이제 봉투의 두께나 지폐의 촉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스마트폰 상단바에 뜨는 알림 한 줄로 돈을 인식할 뿐입니다. 돈의 무게가 사라진 시대, 아이들에게 세뱃돈은 더 이상 감사의 대상도, 투자의 종잣돈도 아닌 그저 사이버머니 데이터 쪼가리로 전락했습니다. 조카의 휴대폰이 징 하고 울립니다. 화면 한가운데 노란색 말풍선이 뜨고 그 옆에 차가운 버튼 하나가 깜빡입니다. 스마트폰 액정위에서 깜빡이는 노란색 받기 버튼. 조카가 손가락으로 그 버튼을 톡 건드리는 순간 5만 원이라는 숫자는 빛의 속도로 삼촌의 통장에서 조카의 계좌로 텔레포트합니다. 봉투를 준비할 필요도 신권을 바꾸러 은행에 갈 필요도 심지어 서로 얼굴을 보고 어색한 덕담을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라는 이모티콘 하나면 모든 퀘스트가 완료되니까요. 정말 편리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 압도적인 편리함이 바로 세뱃돈 문화를 멸종시키고 있는 소리 없는 암살자입니다. 우리가 돈을 물리적인 종이가 아니라 디지털 데이터로 주고받기 시작하면서 돈에 묻어있던 무게감이 증발해버렸습니다. 아이들에게 카카오페이로 받은 5만 원은 게임 접속 보상으로 받은 5만 골드와 뇌과학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땀 냄새도 잉크 냄새도 나지 않는 차가운 데이터 쪼가리일 뿐이죠. 실제로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설 명절을 앞두고 신권으로 돈을 바꾸는 규모가 최근 5년 새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돈의 실체를 찾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현금이 사라진 자리는 기프티콘이나 송금이 채웠고 그 과정에서 세뱃돈은 마음을 전하는 의식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정기결제 이벤트로 변질되었습니다. 이 흐름대로라면 10년 뒤의 설날 풍경은 지금보다 훨씬 더 삭막해질 겁니다. 삼촌, 왜 입금 안 해줘? 라는 카톡이 빛 독촉장처럼 날아오고 어른들은 귀찮은 세금 내듯 송금 버튼을 누르겠죠. 그러다 결국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 라는 회의감이 드는 순간 수백 년을 이어온 이 전통은 서버 종료를 맞이할 겁니다. 가성비와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가족 간의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끊어지는 셈입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불평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관계의 디플레이션입니다.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한번 끊어진 가족 간의 유대는 영영 복구되지 않습니다. 효율성만 따지다 보니 정작 중요한 알맹이는 다 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이 디지털 명절.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 먼지 쌓인 물건 하나를 꺼내보면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그 정답이 들어있으니까요. 지금 여러분의 스마트폰 갤러리가 아니라 부모님 댁 거실 장식장 한 구석에 꽂혀 있는 바로 그 물건입니다. 곰팡이 냄새가 나는 두꺼운 앨범을 넘기다 보면 30년 전 설날 풍경이 흑백 사진 속에 박제되어 있습니다. 온 가족이 좁은 방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고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하얀 봉투를 건네는 장면. 그 시절에는 스마트폰 송금도 화려한 이모티콘도 없었지만 그 사진 속 공기에는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돈의 진짜 무게가 찍혀 있습니다. 우리는 영상의 시작부에서 짜장면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하며 돈의 가치가 쓰레기가 되었다고 분노했습니다. 맞습니다. 5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짜장면 그릇수는 30그릇에서 5그릇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구매력이라는 스탯은 처참하게 너프를 먹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한 결정적인 히든 스탯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돈을 버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고통입니다. 30년 전 아버지에게 5만 원은 하루 종일 공장에서 기계를 돌려야 받을 수 있는 일당이었습니다. 2026년 오늘 삼촌에게 5만 원은 상사의 갑질을 견디고 야근을 버텨내야 통장에 찍히는 피 같은 시급의 집합체입니다. 물가는 올랐지만 돈을 버는 난이도는 조금도 쉬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쟁은 더 치열해졌고 고용은 불안해졌습니다. 즉, 액면가는 떨어졌을지언정 그 돈에 압축되어 있는 생명력의 밀도는 여전히 무겁고 뜨겁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굳이 은행에 가서 번호표를 뽑고 신권을 바꾸고 예쁜 봉투에 돈을 담아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것은 미신이나 재물운 따위가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종이 한 장이 단순히 편의점에서 껌을 사 먹는 교환권이 아니라 나의 수명 3시간을 떼어 너에게 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엄숙한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카카오페이로 띡 하고 보낸 5만 원에는 이 시간의 무게가 담기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무게가 0g이니까요. 하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한 봉투를 건넬 때는 반드시 두 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짧은 순간의 접촉을 통해 삼촌이 견뎌낸 노동의 시간과 조카에 대한 애정이 물리적으로 전송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 설에는 액수가 적다고 혹은 물가가 올랐다고 너무 자책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봉투 속에 된 지폐의 장수가 아닙니다. 그 봉투를 내미는 사람의 손을 보십시오. 거칠고 투박하지만 가족을 위해 묵묵히 버텨온 그 손에 들린 돈은 세상 그 어떤 화폐보다 비싼 가치를 지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거친 손이 꽉 쥐고 있던 지폐 한 장이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투박한 손에서 매끈한 손으로 5만 원권이 넘어가는 찰나의 순간. 자본주의 시장은 이 종이 한 장을 고작 치킨 1.5마리라고 냉소하며 가치를 후려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저 얇은 종이 안에는 아버지의 굽은 등과 삼촌의 야근과 어머니의 한숨 섞인 장바구니 걱정이 고스란히 압축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아무리 돈의 숫자를 갉아먹어도 그 돈에 담긴 희생의 질량까지는 훔쳐갈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찾던 재물운이란 미신이나 부적에 있는 게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잊지 않고 돈을 귀하게 다루는 태도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봉투는 당신의 손을 떠났습니다. 혹은 당신의 주머니로 들어왔습니다. 이 돈은 내일 편의점에서 허무하게 사라질 영수증이 될까요? 아니면 10년 뒤 당신을 지켜줄 든든한 자산이 될까요? 판단은 시장이 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